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가격 산정, 허위 매물 선별 등 시장 선진화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금융그룹들이 글로벌 조직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법인이나 지점을 내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비이자 부문 수익성 강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먹거리 물가가 치솟자 정부가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식품업계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엔데믹 기조의 공항은 관광객들로 다시 활기를 찾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공항 시내 면세점의 매출은 부진하다고 하는데요.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1월 중고차 매매업 사업자 등록에 나선 지 1년 10개월 만인데요.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가격 산정 엔진을 자체 개발하고 허위 매물을 선별하는 등 시장 선진화에 앞장선다는 각오입니다. 박세아 기자입니다. 신차 수준의 수백 대 차량이 주차장에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기존 현대차 양산 출고센터 부지에 신설된 현대 인증 중고차 센터. 3만여 제곱미터 부지의 지상 2층 2개 동으로 이뤄진 이 센터에선 연간 15,000대의 중고차를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입고부터 정밀 진단, 품질 개선 등을 거쳐 공식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겁니다. 5년 10만 킬로미터 이내 중고차 중 무사고 현대차와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으로 한정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중고차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자체 인프라를 마련하고 사업 출범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1월 중고차 매매업 사업자 등록을 시작으로 인증 중고차 사업을 준비해온 지 1년 10개월 만입니다. 고객이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중고차 거래 문화를 안착시킴으로써 국내 중고차 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고차 시장의 문제로 꼽히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AI 가격 산정 엔진과 중고차 통합 정보 포털 하이랩을 제공합니다. 모든 구매는 자체 모바일 앱과 웹 등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고객들은 360도 VR 콘텐츠와 초고화질 이미지 등 오감 만족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전용 상품화 센터를 경남 양산과 경기도 용인 기흥에 마련하고 향후 주요 권역에 추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금융그룹들이 최근 글로벌 조직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순한 진출이 아닌 비은행 중심의 동반 진출 전략에 무게를 주고 더 힘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그룹들이 글로벌 조직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기존에는 수익성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영업력을 최우선순위에 뒀습니다. KB금융그룹은 최근 그룹 자본시장 부분 산하에 글로벌 고객 기획부를 신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계열사가 함께 동반 진출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을 만드는 부서입니다. 그동안 금융그룹 내에서 글로벌 사업 확대 조직이 주류였다면 이 조직은 협업 세일즈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B금융과 방식은 다르지만 다른 식의 동반 진출도 등장했습니다. 신한은행은 현대캐피탈과 손잡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여신 전문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협조 융자 사업을 확대하고 그룹사 연계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타 금융사와 손잡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함께 현지 법인을 만든 것도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두 금융사는 단독 진출보다 서로 손을 잡는 것이 시너지가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글로벌 조직 정비는 최근 다른 금융사들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이번 달 중으로 새로운 사업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글로벌 사업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금융그룹은 올 연말 조직 개편에서 사장급을 수장으로 한 글로벌 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금융권 사례들은 과거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 전략과는 많이 다른 점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진출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내는 게 목표였다면 최근 추세는 실질적인 비은행 시너지를 내기 위한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그룹사들이 비이자 부분에서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은행업과 시너지를 강화해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그룹들의 움직임을 보면 올 연말과 내년 초 조직 개편에 글로벌을 최우선으로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자장면 한 그릇 값이 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밥상 물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식품업계에 적극적인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이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노력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해달라는 겁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외식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은 7,069원으로 7,0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음식점의 삼겹살 1인분 평균 가격은 한 달 만에 103원 오른 19,253원이 됐고 12,000원대였던 냉면은 13,000원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에 따른 세계적인 작황 부진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충돌 등 글로벌 정세 불안으로 인해 고물가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대외 환경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식품 기업들의 물가 안정 협조를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기조의 조속한 확립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업계는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오늘 BBQ 그룹 본사를 방문해 BBQ의 원가 절감 노력에 대해 경청하고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내일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은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6개 주요 식품기업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에는 CJ제일제당과 오뚜기, 농심, 롯데웰푸드, SPC 등이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 차관은 각사의 일부 원료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국내외 관광객들로 공항이 다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난 7월부터 신라, 신세계, 현대면세점이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돼 운영을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공항 시내 면세점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 산업일부 이호준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호준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게 리오프닝 이후에 한국을 찾는 좀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해외여행을 떠나는 우리 한국 관광객도 늘어나면서 좀 자연스럽게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에게 좀 긍정적으로 이게 작용할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우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를 찾는 해외 관광객의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방한 외래 관광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해외 관광객 수는 443만 796명으로 작년 81만 172명과 비교하면 무려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한국 관광객 수도 늘었지만 면세점의 외국인과 내국인 매출 비중이 8대2에서 9대1 정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세는 면세업계에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됩니다. 국내 면세점 이용객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 8월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국내 면세점 이용객이 206만 3,989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면세점 이용객의 증가에는 중국 정부의 방한 단체 여행 제한 해제의 영향이 주요하게 작용했는데 이는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99% 상승한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세점 방문객이 증가할수록 매출이 신장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올해 상반기 면세업계의 매출은 반대로 일제히 하향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8월 전체 면세 매출은 1조 1,366억 원을 기록해 작년 동월 대비 27.6% 하락했으며 구체적으로는 현대면세점의 매출이 47.1%, 롯데는 38.6%,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33.6%와 15.9% 하락했습니다. 이제 리오프닝 이후에 관광객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면세점 이용객도 늘어났는데 이 매출이 또 하락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어떤 요인들이 이 업계 전반의 매출 감소를 야기했습니까? 네, 우선 가장 큰 요인은 다이공 송객 수수료 인하입니다. 다이공은 중국 보따리상을 이르는 말로 코로나19 시기 면세점 매출 상승의 1등 공신으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다이공 의존도가 높아지며 다이공에게 지불하는 송객 수수료가 경쟁적으로 높아졌고 40에서 50%라는 비정상적인 수준으로까지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면세업계는 영업이익을 깎아먹는 과도한 출혈 경쟁을 멈추기 위해 송객 수수료를 20에서 30% 수준으로 인하했고 낮아진 송객 수수료에 다이공이 발길을 끊자 매출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겁니다. 송객 수수료가 줄며 매출이 감소한 대신 이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요. 롯데면세점은 올해 상반기 매출은 38.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16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면세업계는 다이공에게 의존하는 과도한 매출 경쟁 대신 6허 공략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택하며 리오프닝 시즌을 맞이하고 있지만 문제는 6허의 지갑이 이전처럼 쉽게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이공의 인당 객단가가 높은 만큼 다이공이 차지하던 매출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6허의 유입이 사드 이전으로 유입돼야 하지만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생각만큼 관광객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 6허의 객단가마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관광객들의 세대 교체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도 공항 면세점 불황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산커로 불리는 중국 MZ세대 개별 관광객들은 이전 6허들처럼 공항 면세점에서 싹쓸이 쇼핑을 즐기기보단 성수동 등 하프를 찾고 올리브영 등 로드샵 쇼핑을 즐기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CJ 올리브영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배 뛰었습니다. 이 면세업계가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당장은 면세업계에서도 현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대안이 없는 터라 한동안은 현재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면세업계에서는 다시 송객 수수료를 올리면서까지 다이공에 의존하기보단 송객 수수료의 법제화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포착됩니다. 송객 수수료가 법제상 일정 수준으로 고정된다면 기업 간 경쟁이 과도하게 가열되는 것을 막고 반대로 다이공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해소되지 않은 것 또한 근시일 내 다이나믹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중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년 종기 대비 4.9% 성장하며 반등세를 보였지만 부동산 시장의 먹구름이 걷히는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회복 국면이라고 판단하기도 이른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역시 코로나19 이후 중국 6허의 소비 패턴 변화가 확실하고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며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중국 6허 유입과 중소, 소상공인 대응 전략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중국 방한 관광객 중 MZ세대 비율이 68.4%까지 늘었으며 앞으로도 MZ세대 관광객 비중이 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향후 방한 여행 의향이 있는 중국 소비자 중 65%가 자유여행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 비중보다는 현지 음식, 야경 등 체험형 여행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면세업계와 또 상황, 향후 전망에 대해 이호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민영 아파트 공급 물량이 10년 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과 부동산 PF 시장 경색 여파 등으로 사업지마다 줄줄이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는 탓인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 공급 물량 1위에는 롯데건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분양 물량 위축 속에서도 올해 가장 많은 아파트를 공급한 건설사는 롯데건설로 나타났습니다. 롯데건설은 올해 컨소시엄을 제외한 총 8개 단지 단독 현장에서 1,340가구를 분양해 공급 물량에서 업계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10대 건설사가 내놓은 전체 물량 중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물량뿐만 아니라 분양 성적도 긍정적입니다. 컨소시엄을 제외한 8개 단독 수주 현장에서 현재 청약이 진행 중인 한 곳을 뺀 7개 단지가 모두 완판됐습니다. 최근 청약 시장에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쟁률이 2자릿수 이상을 기록하는 등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었지만 계약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는 1순위 경쟁률 14대 1을 기록했지만 일반 분양의 약 40%가 미계약됐습니다. 수주 전부터 입지와 환경을 보수적이다 싶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며 완판된 단지들의 공통점은 수도권 지역이 많고 전부 역세권인데 이 점이 흥행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분양을 뒤로 미루는 사업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분양을 진행한 점도 눈에 띕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 도시정비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조합과 분양가 책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올해 분양 계획을 내년으로 미루는 건설사가 많았습니다. 방배동에 들어서는 레미안 원페를라, 아크로 리츠카운티를 포함해 약 9곳이 연내 분양 계획을 사실상 접었습니다. 롯데건설 측은 조합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분양가 산정에 있어 원활한 조율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2차 전지주가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부진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진 건데요. 외국인을 중심으로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에코프로 주가가 3% 가까이 빠지며 80만 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도 줄줄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부진 여파가 2차 전지주의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순이익은 18억 5,300만 달러, 1년 전과 비교해 44%가 급감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7.6%로 지난해와 비교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에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아든 겁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2차 전지 투자 심리에 경계성 물량까지 출회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은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선 2차 전지 업종을 집중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업종은 2차 전지주입니다.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종목 10개 중 7개가 2차 전지 종목으로 순매도 규모만 2조 1,803억 원, 전체 순매도액의 77%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차 전지주를 향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내년 전기차 수요 회복 기대감과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력도가 높아졌다는 분석과 함께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 하락과 2차 전지를 향한 공매도 물량이 상당한 만큼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매물 찾기를 넘어 이사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빠른 성장을 이어온 직방은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맞물려 성장세가 주춤해진 상황인데요. 고객 편의를 높이는 사업 확장을 통해 추가적인 성장을 도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기존 사업 모델과 연계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편의 극대화에 나섰습니다. 직방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파트를 계약하는 이용자들에게 이사, 가전, 인테리어, 인터넷 설치 전문 업체 등과의 혜택 및 할인을 제공하는 홈플래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래너 서비스는 아파트 계약 완료 시점부터 입주까지 집과 관련된 수많은 업체들을 직접 알아봐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서비스입니다. 직방은 보장된 업체를 선정 및 연결하고 이용자들에게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홈플래너 서비스는 총 6개 분야입니다.
이사를 위해 통인익스프레스, 로젠이사를 고객과 연결합니다. 인테리어 시공은 한샘 리하우스와 도어록 설치는 직방 스마트홈, 인터넷 설치는 KT, 가전제품은 LG전자, 생활제품 렌탈은 SK매직과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방 스마트홈 도어록에서는 최대 11만 원의 금액 할인과 직방 인증 도어록 전문가의 방문 설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샘 리하우스는 계약 금액 구간별로 최대 100만 원 추가 할인을 지원합니다. 직방은 앞으로 홈플래너 제휴 브랜드와 혜택을 늘려가는 것 외에도 부동산 중개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홈플래너 서비스는 직방에서 아파트 계약을 체결 후 직방 제휴중개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 입력 과정만 거치면 이용자의 입주 정보에 맞는 업체별 맞춤 상담 과정으로 즉시 연결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경남 창원시가 원자력 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원전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와 협의체 구성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게 주 내용인데요.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인 원자력 산업.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지역의 원전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6일 두산 에너빌리티 등 17개 지역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가령 용기 비용만 20조다 그러면 국민과 원자력대가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비용 추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 물질을 처리하는 문제뿐 아니라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특히 창원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선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SMR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SMR은 주로 해안가에 지어지는 대형 원전과 달리 어디서나 지을 수 있고 사고 발생률도 기존 원전의 1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만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SMR이 과연 전 세계 시장의 규제를 다 뚫을 수 있느냐. 모듈 생산 능력이 SMR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외에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원전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네트워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원전 기업 협의체가 구성되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등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전에 기업들이 가지고 클릴 것이다. 그 원자력의 인구가 신용 확대해서 창원시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부과했던 석유 수출 금지 제재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이에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이 하루 20만 배럴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번 조치가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내 수산물에 대한 3중 수소 검사 기준과 시험법을 마련해 검사를 시작합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3중 수소 시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마련된 기준에 따라 시험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신원식 국방장관의 과거 발언에 따라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지난 2019년 군대 문화를 바꾸기 위한 해법으로 문화적 단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영풍 제재는 오늘 불공정 거래 풍문 등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어제 영풍 제재와 최대 주주인 대한금속의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급락하자 두 종목의 매매 거래를 정지시키고 조회 공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강원 남부와 충청, 전북과 경북 북부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과 강원 남부의 비는 저녁에 그치지만 전북과 경북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오겠고요.
전남과 경북 남부, 경남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경남 해안과 제주는 내일 자정부터 아침 사이에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서해안과 영동,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내려가 쌀쌀해지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4도로 이맘때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춘천과 대전 15도로 서늘하겠습니다. 동해안도 점차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낮에 속초와 강릉 1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리고 비가 오다 차츰 개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17도,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고요. 일부 중부와 내륙 산지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